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프트볼 공과 이거 난식기, 즉 연식구, 네, 갱코볼이라고도 하죠. 자,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연습하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카페에서 손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을 올리셨는데, 팀 형님 중에서 이 소프트볼 공 가지고 게임 전에 피칭을 하시는, 이게 어깨를 풀 때 공을 캐치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실장님 말대로 글러브 볼집이 소프트볼 공이 안 들어가는 건데 계속 받다 보면 넓어지면 형태가 안 좋아지지 않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공 선물로 보내주신 이거 미즈노 볼이고 실제로 국제 경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볼 공이에요. 우리 가은씨 감사합니다. 전에 일루미트 가지고 제가 포스미트 설명했던 거, 소프트볼용 아식스 일루미트 설명했던 그 주인인데, 제가 이제 시합용 소프트볼 하나 선물로 보내주신다 그래서 진짜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잘 받았습니다. 자, 소프트볼 공을 활용하는 얘기가 예전에 누구지? 장원선 선수도 있었었고, 그리고 임창규 선수도 예전에 인터뷰에서 있었었고, 소프트볼 공으로 게임 전에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갖고 놀고, 막 잡고, 이렇게 잡다 보면 이 야공이 되게 작게 느껴진대요. 예, 감각적으로. 그래서 뭐 제구가 잘 되거나 막 변화구가 잘 걸린다. 그래서 소프트볼 공을 막 갖고 노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커브 던지듯이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잘 안 된다. 어이구. 예. 그러면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 확실히 큰 공을 만지면 좀 작은 공이 손에 좀 착 감기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해서 이걸 쓰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큰 공으로 볼을 던지는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핸드볼 공으로도 캐치볼 하고 야구 선수들이 그런 트레이닝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소프트볼 공을 연습했던 부분은 이 손의 감각인 부분이고, 공을 던질 때의 부분은 뭐냐면 손이 뒤로 제껴지거나 미는 경우에는 이걸 못 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앞에다 둬서 내가 공을 누를 수 있는 지점까지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채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소프트볼 공이 연습이 되는데, 캐치볼을 막 이렇게 막 밀어서 공을 던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포인트가 뒤에 있다라든가 그러면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공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게 야구공인데 이런 포켓에 나와서 이게 계속 받다 보면 넓어지겠죠. 그러면 방법 없어요. 몇 개 이렇게 좁게 새낙을 파트 1에 나왔듯이 만져서 다시 형태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피칭을 하진 않잖아요. 이 공 가지고 정말로 피칭하면 좀 무리가 가실 거예요. 공 던질 때 뭐 세거나 그러면 어깨도 무리가 가실 수 있으니까 캐치볼 정도 할 때 20, 30개 받아준다 해서 글러브가 크게 망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좀 얕고 넓은 밑은 글러브나 밑은 괜찮은데 좀 이렇게 깊은 형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팀인데 어떡하겠어요. 해줘야죠. 사실은 그래서 소프트볼 공보다 더 연습이 잘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갱코볼. 예. 이 공은 조금 작아요. 구매하실 때 꼭 이 국제 공인 규격 볼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구형 모델은 A구, AQ라 그러는데 A구, B구, C구가 있는데 A구로 보면 돼요. 이게 일본 사회인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좀 작아요. 일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연식구 가지고 막 140, 150 던지는 막 영상도 나오고 막 130 이상 던지는 거 나오는데, 공이 가볍고 스피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 공들이. 예. 그리고 잘 채지고. 근데 그건 던지는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캐치볼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일본 가서 연식구로 야구를 할 때 땅에다 자꾸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공이 손에 붙고 작으니까 채면 패대기 치고, 패대기 안 치려면 공 밀게 되고,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어깨가 별로 안 아파요. 야구를 해도. 예, 캐치볼을 많이 해도.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중학교 때 초중학교 때 연식구로 야구를 해서 어깨 부상이 적다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친구분들이랑 캐치볼 할 때 무게는 어차피 야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공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테니스공으로 하시면 어깨 다 나가요. 예전에 테니스공 야구 리그도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 다 어깨 난리 났어요. 예. 왜냐면 헛심을 계속 쓰니까 부하가 안 걸리니까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진짜 많이 가는 게 그런 가벼운 공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공으로는 절대로 캐치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일화 중에서 하나가 프로야구 선수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게임 전에 사인볼 던져주는데 그날 피처가 사인볼 딱 던졌는데 뜨끔하더래요. 예, 부상 왔어요. 그 정도로 민감해요. 그래서 가벼운 공, 사인볼은 가볍거든요. 예, 야구공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야구공을 맨날 캐치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식구도 괜찮으시니까 한번 캐치볼 해보시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제대로 딱 쳐주면 네, 그 포인트 잡는 연습 될 거고, 다음에 주변에도 안전해요. 뭐 깨지거나 다칠 이유가 없고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예, 상대방 손도 안 아프고 내 손도 덜 아파요. 연식구 가지고 세게 잘못 받아도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대신에 벌려서 오므리시는 분들 다 튕겨날 거예요. 일본 유튜브 영상들 보시는 것 중에 길들인 거에서 뭐 리뷰해가지고 바운드 잡을 때 보면 탕탕 튀는 공 이렇게 생긴 공들 다 연식구예요. 예. 바운드 이거 되게 잘 튀어요. 예. 탱탱 튀어요. 예. 예. 이거랑은 틀려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안 맞을 땐 되게 잘 튀어요. 대신에 또 장점은 뭐냐? 얘가 마찰이 좋아서 잘 스피는 잘 멈춰져요. 그래서 여기서 공방에서 손님들 제가 글러브 잡는 거 설명하거나 할 때 대부분 바운드 볼 이렇게 땅에다 야구공을 딱 튕기면 다 쫄거든요. 그러면 연식구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몇 번 튕겨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편안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초보분들 처음에 공에 대한 적응력 키울 때도 연식구가 좋고요. 펑고 대신에 이렇게 튕겨줘 가면서 받거나 아니면 실제 이걸로 펑고 치셔도 돼요. 예, 그랬을 경우 공에 대해 좀 겁나고 무서워서 몸이 경직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야수들 연습하실 때 친구 없잖아요. 펑고 쳐줄 사람 없으면 벽에 튕겨가면서 벽에다 던져서 바운드 잡는 연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이 공은 당기면 다 튕겨나갈 거예요. 그래서 핸들링이나 롤링으로 물어주는 연습. 그 투핸드로 받을 때도 손 다칠 위험성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식구 뭐 인터넷에 쳐보면 6,000원, 7,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가까운 용품점에서 파는 데 있으면 사시거나 인터넷에서 뭐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평소에 갖고 노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때 타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법 있어요. 예, 그냥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면 돼요. 네, 그 솔질 하시면 이게 다시 하얘져요. 예, 그리고 공이 튕기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캐치볼하고 공이 어디 넘어가도 야구 같은 경우는 어디 파묻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뭐 잔디밭 속에서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얘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씩 정도는 갖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에다가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튕겨서, 예, 내가 이렇게 튕겨가면서 예, 계속 잡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 잡고 땅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고, 예, 땅볼 잡고, 예. 그러면 손도 안 아프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펴지면 튕겨요. 예.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어서 그 테니스 공처럼 튕기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거 하시면 이 손에도 힘 빼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캐치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롤링으로 물어주는 느낌도 잘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큰 공으로 캐치볼 할 때 공이 많이 새는 경우에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도 이 사람이 공 던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이것도 파악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바른 메커니즘으로 공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채는 거, 이런 건 레슨장에서 전문적인 그 코치분들한테 정확히 레슨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부상 없이, 팔꿈치나 어깨 부상 없이 오래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공 없는데 나중에 제가 또 찍겠지만 미식축구공이나 럭비공 가지고 공 던지는 메커니즘이랑 야구가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식축구공 보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아가야지 이게 미사일처럼 쭉 쿼터백들이 던지듯이, 그게 이렇게 흔들리면 덕볼이라 그래서 막 이게 그 잘못 던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창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전에 했었죠. 롤링. 사람 팔은 이렇게 된다. 공 던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을 빼서 나와서 앞에서 던지는 이 메커니즘을 레슨장 가셔서 정확히 코치님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은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거고, 저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고 배웠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냥 앞에서 툭 치는 거. 그랬을 때 이런 큰 공을 던져도 앞에서 툭 쳐서 던지는 연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미스축구볼 던지는 메커니즘이 일본, 그래서 그 나이키 예전에 트레이닝, 지금은 사이트가 사라졌는데 거기서 트레이너분이 설명을 했었고, 그걸 실제로 했던 선수가 바로 마사카. 네, 마사카 선수가 미국 가서 그 미축구공으로 캐치볼을 했거든요. 네,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 자이로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만화 메이저에 나와요, 자이로볼. 네, 그 공의 원리가 바로 그 미축구공 던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말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소프트볼 공을 가지고 글러브 안에 넣고 빵에 넣고 감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요. 제가 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터넷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넣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옛날 추신 선수가 장비 감아서 이거 넣고 보관하던 영상들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잡는 건 야구공이고 회전을 멈춰줘야 된다는 개념. 그렇죠? 비싼 가죽을 왜 비싼 가죽을 사냐? 회전을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빵이 크면 늦게 물리거든요. 예, 그래서 회전을 잘 못 멈추고 돌아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짜부한대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장시간 보관하고 있으면 당연히 빵은 커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캐치볼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에.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소프트볼 공 시중에 파는 거, 스카이라인 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걸로 캐치볼 하시면 돼요. 예,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캐치볼 하기 싫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갖고 노세요. 예, 계속 갖고 놀고,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네, 몇 번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갖고 놀고 하다 보면 야공이 되게 작게 느껴지시는 그런 감각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수들이 이거, 각 투수들이 이거 가지고 소프트볼 갖고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페에 질문 남기신 분, 이것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는 뭐 시중에서 다 판매하는 것들이니까 갖고 본인이 연습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내야수 분들은 이 연식구 하나 가지고도 진짜 30분 동안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요. 땅끄지 놀이도 하고 벽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정확하게 못 물었을 땐 튕겨나가고. 예. 그런 것까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연습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